제목은 영남의 미래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영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스크를 벗으시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벗어달라는. 벗고 할까요? 예, 예.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5천년 가난을 극복을 했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2년 전부터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까지 들어섰습니다. 참 세계사에 복이 드문 그런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나라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4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이 정권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는 문 정권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허물었다. 제가 정치를 해본 지가 지금 26년째입니다. 26년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나라의 근본을 허물고 그리고 4년 내내 복수 일념으로 상대방을 탄압하는 정권을 보지 못했다. 탄핵으로 집권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소위 적폐청산이란 구호를 내걸고 검찰을 이용해서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지 않는 사건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비서관은 23번을 검찰에 불려갔어요. 23번째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관계를 대라고 했을 때 전부 내가 했다. 날 잡아넣어라. 그 당시 검사는 검사가 아니었어요. 이 성냥이었어. 사냥개였고.
무려 수백 명을 그런 식으로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잔인하게 수사를 해서 괴멸을 시켰어요. 탄핵의 여파로 보수우파 진영은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우파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고 일르고 그래서 괴멸을 했거든요. 정치판을 보면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면 이미 경제의 펀더멘탈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최근에 보셨죠? 미국 가서는 수백억 달러씩 투자를 해도 한국은 투자를 안 합니다. 거기에 협력업체로 있던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자영업이 몰락을 했어요. 부동산도 폭등을 했어요. 모든 경제에 무너지는 근본이 좌파 정책입니다. 좌파 경제 정책.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시장 원리에 맡겨놓고 정부는 최소한의 관여를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정부가 기업에 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갑질했죠. 강성노조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공언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해고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비정규직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해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정규직이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독일 경제가 살아난 것은 지금 메르켈 이전에 슈레더라는 사회당 당수가 그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노동개혁을 했어요. 노동개혁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메르켈 정부입니다. 경제가 무너졌어요.
사회가 정오하는 사회가 된 거죠. 가진 자를 정오하고 부자를 정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가진 자를 정오하는 사회로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 구도가 지금 검열해져 가고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영화 산업이 위축되어 있지만 좌파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00만 관객 모은 거 옛날에 태극기 휘날림이 하며 그리고 국제시장 이 외에는 거의 좌파 코드가 들어가야지 영화가 됩니다. 대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해놓고 우리 쪽은 지뢰도 제거하고 장애물도 제거하고 내려오기 쉽게 고속도로를 닦아주는데 저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방부대 해체해버리고 GP 파괴하고 다 했는데 북은 아무것도 액션 취한 게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자기들은 햇볕 정책의 연장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이 지속되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지방선거 구호로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그 구호를 내걸었을 때 국민의 80%가 막말이라고 했어요. 언론에서 전 언론이 질타하면서 막말이라고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곧 통일이 다가오는데 너 혼자 악담하고 막말하냐? 지방선거 하루 전에 북미 정상회담 하는 바람에 미국까지 그 위장평화회담을 보정을 해줬어요. 그때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저를 비난하고 심지어 막말 악담했다고 지방선거 때 유세까지 못 나오게 했어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이 틀렸던가요? 1년 안 지나서 이게 다 들통이 날 걸.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편치해 갔다 이거. 사기로 국민들 속이고. 북핵이 없어졌습니까? 북핵 폐기한다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온갖 거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했는데 북핵은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어. SLBM까지 와 있어. 연전에 DJ가 햇볕 정책을 하면서 북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도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남쪽에는 이미 핵이 없어요. 북한의 비핵화예요. 그런데 지금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양반 인식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북한 비핵화. 근데 비핵화가 이루어졌던가요? 이제는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원래 ICBM을 고체 연료화 해가지고 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SLBM. 지금 아직 북한은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해서 발사를 하죠. 그러면 주입 단계에서 ICBM이 발사될 힘이 보이면 바로 미국에서 요격해버립니다. 때립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로 하면 액체 연료 주입 단계 그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쏘아버립니다. 근데 그거 더 무서운 게 SLBM이라는 거는 태평양 바닷속에서 쏘아버리면 미국 핵 방공망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SLBM까지 지금 개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국제적인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에 6개의 세계 대전급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청일전쟁이 있었죠. 노일전쟁이 있었죠. 만주사변이 있었죠. 중일전쟁이 있었죠. 태평양전쟁이 있었죠. 6.25 사변이 있었죠. 이 동북아시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였다. 그런데 70년 전에 6.25 전쟁 나고 난 뒤에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전쟁이라는 것은 세력의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던 거예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다 깨고 있다. 그럼 깨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대선 나왔을 때 대선 구호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그랬어요. 그걸 포스터에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색깔론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이해를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실체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깰 것이다. 한반도가 위태로워진다. 그럼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방어선이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한반도가 제외돼요. 그게 6.25 동남 직전에 있었던 에치선 라인이라, 신에치선 라인이 문정권 내에 들어올 수가 있다. 실제로 그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외교도 허물고 있다. 대한민국 70년 업적을 다 허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국방, 외교 모든 방면에서 정치를, 국가 전체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치 부분의 정상화, 경제 부분의 정상화, 사회 부분의 정상화, 문화 정상화, 대북, 국방, 외교 모든 나라의 국가 전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급해야 된다.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국가 정상화,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단임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 들어와서 5년 동안 지 임기 동안 현상 유지하다가 끝나버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와서 4년 동안 복수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렸어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 도구가 검찰입니다. 검찰을 이용해서 4년 동안 복수를 해보니까 검찰 조직이 이게 굉장히 겁이 나거든. 저 똘똘 뭉쳐가지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자기들이 사용해보니까 무섭거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권을 경찰로 쪼개줘 버리고
곰수초로 쪼개져 버리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이 한 군데 있으니까 자기들이 퇴임하고 난 뒤에 당할 거 생각하니까 끔찍스럽거든. 자기들이 실질하면 검사를 이용해서 보복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퇴임 후 대비를 위해서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퇴임 후에 당할 거 방비하느라고 이리들이 수사권을 쪼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손 만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거기에 대해서 미래 비전이 전혀 없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4년 동안 이거는 검찰 이용해서 복수만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임이 다가오니까 겁도 나죠. 그러니까 수사권 이리저리 쪼개고 해가지고 이제 11달 후면 자기도 물러나야 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의미는 자기 임기 중에 대한민국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대통령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이 단임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래서 다음 정권 바뀌면 첫째가 국가 정상화하고 두 번째가 미래 전략실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단임대로 바뀌더라도 국가를 그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면 거기에서는 정권이 바뀌든 말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장기 설계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최근에 한번 보세요. 미중 패권전쟁을 하고 있죠. 패권전쟁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AI 혁명입니다. AI 산업을 갖다가 거머쥐는 쪽, 그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AI 산업의 가장 핵심 부품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삼성을 구슬르고 달래고 압박하고 해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게 합니다.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은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을 장악하는 쪽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AI 기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를 미국 내 생산하도록 해라. 그래서 대만 업체도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삼성도 그 투자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바이든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아무런 미래 전략 없이 따라만 가면 또다시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미래 전략 원도 좋고 또 청와대 미래 전략실이라고 만들어서 모든 것을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그 팀을 만들어야 돼요. 정권과 상관없이.
TK 또는 영남의 미래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K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구미 산업단지하고 포항제철 가지고 한 50년을 먹고 살았어요. (70년대) 중반 80년대 되면서 섬유산업이 쇠퇴할 무렵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을 구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섬유산업이 퇴조하고 난 뒤에 그것을 대체할 신산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대구가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시민소득이 꼴찌일 거예요. 경북이 아마 15등인가 그럴 거예요. 왜 이래 됐나? 산업 구조 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구미공업단지가 내륙공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과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나 21세기가 넘어가면 고속도로 시대가 아니고 하늘길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는 공항을 끼지 않고는 도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9월 초에 발의를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해달라고 외치지만 말고 7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면 앞으로 21세기는 하늘길이다. 하늘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9월에 4대 관문공항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부울경 840만 원 가덕도 공항으로 가라. TK 500만, 충청도 500만, 1000만 원 TK 신공항으로 오느라. 수도권에 2,200만 원 인천으로 가라. 전라도 500만 원 무안공항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4대 관문공항으로 해서 그 관문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그 제품들을 전부 바로 근처 공항에서 해외로 다 수송하게.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수출화물의 98.5%가 인천공항으로 나옵니다. 그래 나가니까 지방에는 첨단 산업이 올 이유도 없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항공물류를
4대 공항으로 분산하자. 그렇게 하면 군이 어성 주변에 SK 반도체도 오고 삼성 반도체도 오고 현대 플랭카도 올 수 있다. 대신 그렇게 하려면 시도지사한테 그린벨트 해제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평당 한 10,000원짜리 땅을 기업들에게 제공해라. 지금 수도권에는요, 용인 같은 데는 평당 1,000만 원가량 하는 그 땅에 어떻게 반대체 공장을 짓습니까? 그건 못 짓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지방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길이다. 그런데 작년 9월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제가 만들어 제출을 할 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틀림없이 민주당이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법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병합 처리하면 된다. 같이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작년 8월 24일 날 TK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국비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제고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동청공항 이전밖에 안 되고 그 주변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지방공항 빼야 10년이 지나면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납니다. 지금 미국 일부 주에는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하늘을 납니다. 플라잉카 시대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국내선 공항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또 바다에는 위거선이 떠다닙니다. 바다 위에 한 1, 2m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배가 위거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 제주 노선도 국내 노선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공항이라는 건 뭐냐? 전부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물류도 뻗어나가고 여객도 나가고 하는 그런 하늘길이 됩니다. 그래서 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세계 장거리 노선을 다 갈 수 있게 만들면 충청도 TK 1,000만이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마라. 그럼 840마이고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다 그쪽에서 하고, 에? 그리고 충청도하고 TK에서 생산되는 거는 군위공항으로 어성공항으로 가서 하면 된다. 그래 했는데 그걸 기자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걸 알아먹는 언론도 없었고 그걸 또 알아먹는 정치인도 없었어요. 심지어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법을 제가 한 달 반에 걸쳐서 만든 법을 베껴내면서 같이 통과시키자. 그 저희까지 왔을 때도 대구나 경북 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무슨 뜻인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TK 신공항법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 TK 신공항이 제대로 국제관문공항으로 들어설 때 그 주변에 첨단 산업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내려오면 대구, 경북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딴 데 안 가고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리가 없는 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호응을 안 해주더라, 작년에는. 뒤늦게 알고 법 통과시키자. 민주당에서 입 닦아 버리죠. 그때는. 왜 TK가 이렇게 조락을 했냐? 나락으로 떨어졌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는 TK에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업적을 남기려고 했으면 대구, 경북의 산업구조를 개편을 했어요. 섬유산업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대구, 경북의 신산업을 만들어서 50년, 100년을 대비할 것인지 그 준비를 했어요. 일체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TK 사람들이 자성을 내야 돼요. 앞으로 TK 50년 미래를 위해서 TK 신공항은 반드시 관문공항으로 만들지 않으면 미래 산업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 말씀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